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바 있습니다. 함 후보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언제든 가결될 수 있고 실제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한 대행의 임기는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한 대행은 석 달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재판관은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당시 임명을 보류했고 후임인 최상목 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흘 만에 돌연 임명을 한 겁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권한대행은 민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적 그리고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만 하는 건 소극적 권한 행사에 들어가지만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직접 지명하는 건 적극적 권한 행사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명하는 행위는 이것은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에 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네, 나아가서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를 안 한다면 국회가 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위헌 행위예요. 철회돼야 되고 만약에 철회를 안 하면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권이라는 권한이 위헌적으로 침해됐다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뿐 아니라 이 1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라는 이 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이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라며 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위헌이라고 입을 모은 거군요. 근데 게다가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월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네, 당시엔 권한대행은 대통령 중대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자신이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도 이런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2017년 3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최상목 전 권한대행도 임명을 지연하기는 했지만 이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 이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만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지금까지 네.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이자 개인 변호사를 맡을 만큼 가까운 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행이 지명했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네.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법률가인 제가 볼 때는 오늘과 3개월 전의 발언이 자기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률가 시각으로는 어떠세요? 네, 그때그때 따라서 말을 바꾸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실망스러운데요. 그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그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무효인데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그 의원을 만났다고 제가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를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알박기로 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이번 인사가 발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친구이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징계 소송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 보은으로 저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 하에서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그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서 법제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한 것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통치 행위라는 해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덕수 대행의 이 지명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의 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럴까요? 윤 대통령의 뭐 의중이 담겼다 아니다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표면적으로 발생한 일을 쭉 놓고 보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헌법재판관의 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다른 뭐 어떤 목적성이 있어 보이는가, 어떠세요?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을 앞으로 받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이완규 이런 분들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관여를 했는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란 세력들이 자신의 죄를 최대한 막고 앞으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세력이 계속해서 건재하는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많은 개혁 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입법도 그렇고, 그런 많은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든가 이런 제동을 걸므로써 개혁의 추진을 좀 방해하려는 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예.